자, 이 법사위 국감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법관들 사이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2달 안에 추진하겠다라는 이 사실상의 이 4심제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4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안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 가지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재판소원을 나경원 의원도 19대 개정안을 냈던 재판소를 하자 하는 거지 4심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4심제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 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통상의 개통에 따른 사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실상의 이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국감에 나온 중요한 이 법관이 반대를 하자 계속해서 다그치는 내용, 장면 보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서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순순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냐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어차피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럼 결국은 재판은 계속돼야 되는 입장을 전원합의체로 바뀐 거니까 서울고법에서 어느 순간 서울고법 매토 판결 재개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정권은 끝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민주당 정권이 과연 그 법에 따라서 순순히 내려오겠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법원이 쿠데타란 거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한 다음에 그걸 제압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대법관 수도 늘리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낸 걸 갖고 헌재로 가져가려 하느냐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재판이 제기되는 순간이 두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 없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빼면 그 나머지 대법원이나 또 재판 소원 관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문제나 또 그 추천의 어떤 다양화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만 대통령 임기 중에 그 26명으로 증언하는 문제, 임명하는 문제가 이제 그게 맞는 것이냐 속도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소원 문제도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구제할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권리 침해들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재판에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미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위헌적인 게 없는지, 뭐 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판도 소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제 이런 예시를 드셨던데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망한 아들의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망 보험금도 6대 4로 배분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근데 대법원에서는 예. 그렇게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했더니 이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사법부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재판 소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재명, 저기도 이재명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건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유정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른바 이제 헌법 소원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은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 그 내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야의 부딪힘의 관건이에요. 민주당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고 야당은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 라며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대법관도 늘리고 헌법소원 제도까지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거기에 안 맡기겠다. 지금 이런 약속이나 발언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대법관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겠다 하는 것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원 권한을 주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왜 26명이나 하면요. 지금 대법관 수를 거의 2배로 늘림으로써 전원 합의체가 아닌 연합부를 2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합의체를 2개로 쪼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거든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재개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죄 선고를 하는 순간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은 기존의 전원합의체가 이제는 연합부로 바뀌었다. 새롭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하자 해가지고 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재판 뒤집기다. 그렇죠. 첫 번째 안전장치고요. 그나마도 불안해가지고 그런 판결이 났을 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다 구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걸 뒤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왜 저희들이 의심을 하냐 하면 대법관의 수를 2배로 늘리거나 재판 소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이때까지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 전혀 발의가 되거나 주장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5월 1일에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후에 갑자기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2가지 법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헌법 재판 소원은 나경원 의원도 주장한 적이 있다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대법원에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고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두겠다고 하는 그것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어제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도 과거에 재판 소원 찬성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어제 국감이 끝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그건 아니었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국감장에서 뻔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 2가지 법안,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장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